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연휴를 맞고 오더니 홍옥희 씨 목소리가 굉장히 예뻐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목소리에 기름칠을 갖고 왔군요, 제가. 네. 어떻게 연휴를 보냈나요? 친구 만나고 친구 만나고 남자친구도 만났다는 얘기인가요?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골고루 만났죠. 네, 그랬군요. 네, 쇼핑도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무 큰일 났어요. 네, 그래요. 돈이 있으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밖에 나가면 쓰게 되고 돈이 있으면 쓰게 되고 큰일 났어요. 그래요. 이 가면을 쓰고 노래하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저는 그 설 연휴 때 파일럿 프로그램 했을 때 봤었어요. 한번. 그래요. 저는 이제 노래만 듣다 보니까 굉장히 노래 잘하네. 나는 가수다가 다시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채널을 고정을 하시더라고. 노래하는 프로인데 채널을 고정하시더니 그 프로그램인 거야. 그래서 봤더니 가면을 쓰고 한다. 가면을 쓰고 하면 굉장히 신기하겠다. 참 요상하게 생긴 사람이 노래를 하니까 채널도 고정되고 노래를 또 잘하니까 채널이 고정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평소에는 노래 프로그램 잘 안 보셨나 봐요? 잘은 안 보죠 요새. 걸그룹만 너무 나오다 보니까 가요 프로는 잘 안 보는데 정말 라이브를 잘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가면 같은 거 쓰고 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면 쓰게 되면 마치 확성기를 댄는 것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막 뭐 마이크에 댄 것처럼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면을 쓴 분들은 그냥 입모양 그대로 목소리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재질이 만들어져 있길래 난 그게 참 궁금해. 제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가면 재질이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얼굴을 싹 감싸는. 그러니까 정말 귀만 딱 보이는. 근데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잘 나오냐고. 그러니까요. 마이크가 좋은 건가? 마이크 기술에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정말 의외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리듬 체조를 했던 신수지 씨 나와서 노래 불렀어요. 그렇죠. 나와서 노래 불렀고 그리고 음식점을 경영하고 계신 홍석천 씨도 나와서 노래를 불렀고 미래의 용산구청장이라고 하시는 정치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여튼 그런 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이분들의 숨겨진 재능 분명히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오키 씨에게도 분명히 외모 말고도 숨겨진 재능이 있겠죠. 가면을 써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키 씨도 한번 가면을 쓰고 노래하는 그런 걸 영상으로 한번 찍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자, 홍옥희 씨와 내 손을 잡아요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코너 있을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풍성하게 책임져주는 코너 요리 초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우리도 요리왕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에게 IT 정보를 주는 코너 신비한 IT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보톡톡에서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키 씨가 청취자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요.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요리에 대한 작은 팁들을 알려드리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해서 신나는 시간이죠. 오늘 어떤 요리를 배워볼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들도 요리왕 선명지 씨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배고파서. 아직 점심을 안 먹었군요. 네. 저는 물냉면 먹었는데. 오.
맛있겠어요. 영지 씨는 점심 안 드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이따가? 오늘 친정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네. 네, 같이 방송 끝나자마자 같이. 지금 와 계신 건가요? 네. 아이고, 또 명지 씨의 재능을 또 느끼시겠군요. 네, 방송하는 거 같이 듣고 계신 거군요. 네. 네, 오늘 네. 만들 요리는 뭔가요? 오늘 시원하게 물냉면과 비슷한 비빔국수를. 비빔국수. 네. 제가 국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예, 저도요. 그래요. 저는 그 매운 음식을 좀 좋아해요. 어제도 이제 엽떡을 먹었는데 이 기대가 됩니다. 이 비빔국수 얼마나 맞아요. 매울지 얼마나 시원할지. 예. 그러면 이제 만드는 법 배워볼까요? 네. 자, 그래요. 먼저 그 국수를 만드는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립니까? 금방 되죠.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 것 같아요. 다 만들어도 뭐 재료 준비하는 것부터 한 20분 안에? 네, 그죠. 다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뚝딱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대신 얼마나 능숙하느냐, 본인이 주방에서 동선이랑 뭐 칼질이 얼마나 능숙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재료는 일단 국수랑 물, 그리고 넣고 싶은 야채. 요즘은 열무김치를 넣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비빔국수 하면 열무김치가 먼저 생각나죠. 네. 그리고 또 의외로 과일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과일이요? 네. 네. 사과? 이런 거요? 네. 냉면에는 배가 들어가잖아요. 네. 네. 배도 괜찮고 사과. 네. 특히 맛있어요. 사과나 배 남은 거 있으시면 한쪽이나 이렇게 애매하게 나왔다. 네. 네. 그런 거 이용해 주시면 좋고 오이. 또 집에 남아있는 상추나 깻잎. 깻잎이 올리면 맛있고요. 가진 야채. 또 제가 추천하는 야채는 이제 싹채소, 베이비 싹이라고 하죠. 베이비 채소. 네. 어린 채소가 몸에는 더 영양가가 좋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찬물에 담가서 전에 알려드렸던 팁처럼 풍성하게 올려주면 이렇게 보기도 좋고, 네. 손님이 왔을 때도 이렇게 점심으로 내놓기 참 좋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깨도 올려도 되죠. 마무리는 깨죠. 여기. 네. 깨를 향을 조금 더 내고 싶다면 손으로 비벼서 네, 넣어주면 향이 더 잘 나고요. 약간 이제 빠도 좋아요. 깨는. 맞아요. 요즘 그 냉장고를 터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깨를 손으로 비벼서 하면은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나거든요. 더 로비스트다 이러면서 손을 비벼가면서 깨를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요. 뭔가 이렇게 요리 기술처럼 보이거든요.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기술이에요. 네, 그게 멋있어도 보이지만 맛도 살려주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양념도 준비를 해야겠죠. 식초 있으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고추장, 약간 이제 매운 게 조금 이렇게 힘드시다 하시면 설탕이나 꿀 약간 하시면 좋고, 올리고당 요즘 많이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네. 그다음에 참기름, 들기름 있으시면 좋고, 그다음에 매실액기스. 네. 저는 굉장히 매실액기스를 굉장히 여러 군데 잘 활용하잖아요. 네. 설탕 대신. 매실액기스가 있으면 식초를 굳이 넣지 않아도 상큼하고 달콤하고 설탕 대신에 괜찮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벌써 침이 넘어가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그리고 그 소면이 이제 다 준비가 되면 물을 먼저 끓이죠. 네네. 네. 이제 팔팔 끓는 물에 국수를 넣어줘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장 또 이제 많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이 얼마나 끓이느냐. 네네. 네. 먹어보면 됩니다. 그냥 먹어봐서 확인을 해봐라. 네. 살짝 한 젓가락을. 네, 한 가닥 정도만 이렇게 먹어보면 알 수 있고요. 네네. 굉장히 이렇게 그 가정마다 다 화력이나 뭐 이렇게 다를 거예요. 네네. 이렇게 시간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 할 수 있는 거는 먹어본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작은 냄비에 물을 작게 해서 국수를 끓이면 맛이 없어요. 네. 물 양을 충분히 해서 면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쫄깃하게 맛있게 끓여져요. 그래서 대부분 국수 나는 평소에 잘하는데 손님이 왔을 때 왜 이렇게 국수가 이렇게 불고 면이 맛이 없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 이유는 같은 냄비에 같은 물량 했는데 국수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운동할 공간이. 네. 그래서 대부분 국수를 이렇게 손님이 왔을 때 망치는 이유예요.
라면 끓이는 원래하고 좀 다른데 라면은 작은 냄비에 하나, 두 개 정도 끓여야 맛있잖아요. 맞아요. 네, 달라요. 국수나 파스타나 그런 면이 맛있어야 되는 요리는 네. 이렇게 커다란 냄비에 물을 충분히 해서 네. 면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팁이에요. 이거 팁이다. 네. 면이 충분히 운동할 수 있게 하려면 네. 큰 냄비에 끓여야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이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흔히 뭐 벽에 던져봐서 붙으면 익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근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제 요리에서는 그럼요, 맞아요. 이게 방법이 적절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역시 먹어본다. 확실하네요. 네. 오키 씨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오키 씨 젓가락으로 딱 집어가지고 네. 벽에 한번 던져봐요. 재미도 있는데 멋있게. 약간 아까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수를 사용할 때 좋은 건요. 아무래도 좀 무섭게 거품이 일어나요. 거품이 맞아요. 일어나는 소리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넘치고 그럴 때 찬물을 옆에 떠두셨다가 위에 부어주세요. 아. 네, 살살. 그러면 국수가 가라앉으면서 거품도 가라앉고 면도 더 맛있게 익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살살 들었다 놨다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면이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국수가 맛있게 삶아졌으면 체에 받쳐서 찬물에 헹굽니다. 찬물에 꽤 오랫동안 헹궈도 괜찮아요. 네네. 그 김에 끓으면서 조금 잘 띄어지지 않았던 면도 가닥가닥 이렇게 비벼서 띄워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얼음물도 괜찮습니다. 아, 얼음물에. 담가서 네. 헹궈주시고 충분히 헹궈주시고 볼에 이렇게 물기를 빼주세요. 채반에 받쳐서. 네. 그래요. 그리고 그 국수를 계속 끓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네. 또 야채를 준비하는데요. 네. 먹기 좋게 상추나 양상추나 깻잎 종류는 먹기 좋게 이렇게 찢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 이외에 넣고 싶은 야채, 일반 채소, 뭐 당근, 오이, 사과 등은 채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특히 오이 같은 경우는 손님이 오셨을 때 한다 싶으면 씨가 보이면 예쁘지 않거든요. 물도 생기고 비린 향도 나고. 그래서 씨가 나오지 않게 돌려 깎아주면 좋아요. 네. 돌려 깎는다고요? 네, 오이를 사과 껍질 깎듯이 돌려서 까는 거예요. 네, 껍질부터 안쪽으로 천천히 이렇게 손가락을 미끄러뜨려 가면서 사과 껍질은 이렇게 껍질만 이렇게 살살 벗겨내잖아요. 네. 그것처럼 오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껍질이 처음에 얇게 벗겨지고 그 다음에 살이 나오고 마지막에 씨는 쏙 빠져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 돌려 깎은 오이를 채 써는 거죠. 네, 그러면 물도 안 생기고 씨도 보여서 지저분하지도 않고 요리에 쓰기 좋아요. 이 방법은 국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리 하실 때도 손님이 오신다 할 경우에 오이를 쓸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나 이렇게 배 같은 거 남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채 썰어서 사각사각 이렇게 먹을 때 좋게 같이 넣어주시면 좋고요. 야채도 찬물에 헹궈요. 찬물에 헹궈서 최대한 살아나서 이렇게 풍성해 보이게끔 해서 일단 그 양상추나 베이비 채소 같은 거는 따로 빼놓으시고요. 다른 야채는 버무릴 거예요. 이렇게 그 국수랑 같이 삶은 국수랑 볼에 이렇게 같이 넣고 버무립니다. 양념이 골고루 배어야 하니까. 네. 그럼 이제 양념 만드나요? 네. 양념은 고추장 아까 말씀드린 양념을 골고루 넣어요. 고추장, 식초, 깨는 조금만 넣고 역시 마무리에 뿌려주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참기름, 들기름, 원하시면 설탕이나 매실액기스 저처럼. 혹시 그 국수에 열무 김치를 넣을 때도 고추장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나요? 저는 들어가는 게 맛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냥 열무 국수를 먹고 싶다면 고추장을 빼고 열무 김치의 그 안에 있는 김치 국물 있죠?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도 식초랑 매실액기스나 식초랑 설탕 조금 타시면 맛있는 열무 국수가 되고요. 열무 국수를 할 때는 고추장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렇고 이렇게 고추장이랑 다 넣고 잘 버무려요. 저는 한 2-3명이 먹을 때는 2스푼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네. 고추장 2스푼? 깨 2스푼 정도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깨는 1큰술 정도, 그다음에 뭐 식초나 매실액기스는 작은 술 정도. 너무 시면 또 먹기가 그렇잖아요. 작은 술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그 위생장갑을 끼고 조물조물 버무립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러 제가 남겨놓으라고 한 채소 있잖아요. 양상추였네요. 네. 그 국수를 볼에서 조물조물 한 다음에 네. 개인 그릇에 다 덜어요. 네. 다 덜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야채 남은 거를 풍성하게 올려주는 거죠. 네. 아, 네. 그냥 올려줘서 이렇게 장식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네네. 네. 깨도 약간 마무리로 깨를 먼저 뿌리시고 야채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렇게 풍성해 보이고 더 많아 보이죠. 네. 그렇죠, 그렇겠죠. 네, 더 많아 보이고 네. 비비면서 맛도 내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좋아해서 비빔국수에 꽂힌 계란이라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네, 계란을 몇 개 삶아서 네. 이렇게 반 갈라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음. 모양도 예쁘고 또 감칠맛도 있죠. 계란이 감초잖아요. 네. 그 계란이 노른자가 가운데에 오게 삶으려면 계란을 계속 굴리면서 삶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방법도 있고 이렇게 계란 삶을 때 네. 이건 따로 한번 해야 될까요? 며칠이 아니라 계란 시간 통한 해야죠. 프라이 시간. 근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계란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떻게 삶는 게 또 맛있게 삶는 계란을 이렇게 삶을 때 계란이 다 잠기도록 물을 넣으셔야 돼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소금 약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식초도 살짝 넣어주시면 좋고요. 식초요. 그래서 충분히 삶아서 공식적으로 아마 많이 알려진 시간은 12분에서 15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개개인의 쓰시는 화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해보고 드셔보시고 맞아요. 또 껍질이 잘 벗겨져야 그래요. 좋잖아요. 네. 자꾸 흰자를 가지고 애들이 떨어지면 너무 아깝잖아요. 네. 계란을 삶은 다음에 찬물에 바로 헹굽니다. 담가 놓으셔도 좋아요. 좀 열기 때문에 물이 금방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물 좀 몇 번 갈아주시면 그 찬물로 다시 갈아주시고 또 갈아주시고 한 3-4번 해서 찬물에 좀 담가두시면 계란도 식고 하면서 껍질을 벗길 때 훨씬 잘 벗겨져요. 그래, 네. 뜨거운 건 잘 안 말씀하신 대로 굴려주시는 방법이 노른자가 가운데 올 수 있는데요. 네. 이 방법은 메추리알 할 때도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요. 가운데 와야 모양이 좀 예뻐 보이니까요. 네. 가운데 오지 않으면 제대로 갈라지지도 않을 거야, 내가 볼 때는. 네. 그래요. 계란을 또 얻는다. 그러면 끝났습니까? 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예쁜 그릇에 담아서. 그러니까 네, 말이죠. 예쁜 명기나 저는 국수라고 해서 오목한 그릇에다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먹기는 편하겠지만 짜장면 같은 것도 접시나 파스타 볼에 담으면 더 좋거든요. 볶음 짜장 같은 거 접시에 담아서 나오잖아요. 네. 국수도 좀 파스타 용기 같은 약간 오목한 접시에 담아서 내도 좋고 왜냐면 비빔국수는 국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또 열무김치 말씀드렸었는데 네. 열무국수가 아닌 이상 아까 비빔국수 할 때도 열무김치 넣으셔도 맛있어요. 네. 그쵸, 네, 그쵸. 저는 요즘 많이 그렇게 해 먹어요. 네. 많이 넣고 김치도 안 탔게. 네. 사실 그 접시에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네. 그 접시 숟가락질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근데 네. 젓가락으로 먹는 것은 접시에 담아서 먹어도 크게 부담이 없을 텐데 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좀 오목한 그릇에 먹을 때마다 좀 물론 음식을 어떻게 먹든 상관은 없는데 좀 뭔가 맞아요. 좀 격실 차리고 먹으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므라이스 시킬 때도 무조건 접시에 달라 그러거든요. 흘리더라도. 네네. 너무 좋은 방법이세요. 왜냐하면 스스로 연습하지 않으면 그럼요. 사실 어렵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은. 저도 그리고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먹을수록 더 예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맞아. 사실 그렇잖아요. 그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연애를 할 때 그 레스토랑 갔는데 오목한 그릇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굳이 오목한 그릇에 달라고 할 수는 굳이 없으니까. 오목한 그릇에 내 리조또를 달라. 내 리조또를 오목한 그릇으로 주세요. 이러면은 사실 굉장히 모양 빠지는 일이기 때문에 연습해봐야 돼요, 진짜. 네. 한 가지 또 국수 빨리 하는 팁은요. 네. 국수 물을 올려놓고 나서 야채를 손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채소를 손질하고 그다음에 양념할 그 이렇게 버무릴 볼에다가 미리 양념을 다 받아놔요. 네.
그리고 이렇게 채 썰은 야채도 미리 넣어놓고 그다음에 국수가 체에 받쳐서 물기가 이렇게 빠지면 바로 넣고 버무릴 수 있게 계란도 미리 같이 따놓고. 그래요. 그래도 혹시 네, 약간 좀 요리에 서툰 사람들은 막 네. 그 한꺼번에 같이 하기보다는 약간 따로따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네. 면을 먼저 삶고 양념도 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럼 면이 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면이 불지 않게 하는 방법도 혹시 좀 있나요? 그나마 좀 덜 불게 하는 방법? 아무래도 찬물에 잘 헹구시는 게. 헹궈야지. 빨리. 맞아. 예, 네. 빨리 헹궈야죠. 왜냐면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면을 이동하는 중에 열로도 면이 익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 최대한 빨리 옮겨서 빠른 이렇게 속도로 수돗물에 찬물에 바로 헹궈주시는 게 방법이고요. 아까 그 찬물 부어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거품이 날 때 네. 찬물을 네네. 옆에 떠놓고 미리 부어준다. 네. 거품이 올라올 때 넘치지 않도록. 네. 그게 넘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면을 더 맛있게 익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 국수 1인분만 하고 싶다. 뭐 비빔이든 물국수든 1인분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1인분을 맞추는 게 좀 좋을까? 맞아요. 저도 이 면 삶을 때 그 인분 맞추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느 정도 넣어야 이게 몇 인분이 나오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손가락 이렇게 엄지 검지로 오케이 사인 모양 만들잖아요. 네네. 동그라미. 그거 살짝 그만큼이면 한 2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1인분도 아니고 2인분이라고요? 이만큼이? 네. 와. 너무 놀라워요. 네, 면은 불잖아요. 게다가 소금이 굉장히 가늘어서 와. 맞아. 좀 맞을 것 같아. 부피가 작아 보여요. 아, 진짜. 너무 네. 그냥 뭔가 적을 것 같아서 막 넣었다가는 면이 한 사발 나오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저도 많이 그렇기는 한데 이게 또 개인 양에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면 이 정도로 될 것 같고요. 네. 남성분들이면 그래요. 제가 이거 하나로도 다 드시는 분을 봤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해보시고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게다가 비빔국수는 야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저는 그래 야채를 굉장히 많이 넣고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양이나 그런 게 걱정되신다면 저는 만두나 전 같은 걸 곁들여 먹어요. 국수만 먹으면 너무 차갑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짜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곁들여 뭔가 뭘 같이 먹으면 안 허전하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국수집에서 하나 먹으면 다른 게 아쉬운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전이나 아니면 뭐였죠? 만두 같은 걸 하면 저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우리도 요리왕 오늘은 비빔국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저 말만 들어도 지금 침이 막 고이는. 더운 날씨에 진짜 이런 매콤한 비빔국수 딱이죠. 네, 오늘 선명지 씨와 함께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들도 요리왕이었죠. 네.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 주세요.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